안녕하세요. 수서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여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운동 상태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운동 상태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때 운동 상태란 바꿔 말하자면 속력, 즉 빠르기와 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먼저 운동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속력, 즉 빠르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즉 얼마만큼 빠르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이동 방향까지 포함한 운동 상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속력, 즉 빠르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아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같은 거리인 100m를 하얀 여우와 검은 여우가 달리고 있습니다. 검은 여우는 100m를 15초에 달렸는데 하얀 여우는 20초에 달렸다고 한다면 누가 더 빨리 달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15초에 달린 검은 여우가 더 빨리 달린 것이겠죠. 그 옆에 있는 2번은 10초 동안에 달린 거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검은 여우는 10초 동안에 70m를 갔는데 하얀 여우는 50m를 갔다고 한다면 누가 더 빨리 달린 것일까요? 그렇죠. 70m를 달린 여우가 더 빨리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빠르기, 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처럼 시간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속력은 작아졌었죠. 즉 속력은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식으로 속력은 이동시간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반대로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은 빨라졌었죠. 그래서 속력은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속력, 빠르기라고 하는 값은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에 의해서 나타내질 수 있는 값이란 뜻이죠. 그러면 속력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죠. 시간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속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속력의 정의를 의미하자면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단위 시간이란 기준이 되는 시간, 즉 1초, 1분, 1시간, 하루, 1년과 같은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를 쓸 때에도 거리 단위를 시간 단위로 나눈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리의 대표적인 단위인 미터를 시간의 대표적인 단위인 초, 즉 세컨드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미터 퍼 세크 또는 미터 매 초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더 큰 단위로는 킬로미터 퍼 아워, 즉 킬로미터 매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속력, 걸린 시간, 이동거리를 다 쓰기 귀찮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호로 표시할 텐데요. 속력은 영어로 velocity이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V로 표시합니다. 걸린 시간은 시간이니까 time이겠죠. 그래서 T로 표시하고요. 이동 거리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distance를 쓰든가 또는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shift를 사용하는데 이 둘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s를 거리의 약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력 V는 T분의 S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 속력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려보시면 이렇게 가려보시면 뭐가 남게 되나요?
시간분의 거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가려보시면 되겠죠. 이 시간을 가려보면 자, 시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속력분의 거리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우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가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가려보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속력과 시간이 나란하죠. 그럴 때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값이 바로 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는 시간은 그 다음에 속력은 하나를 다 외울 것이 없이 그냥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 한 가지씩만 외우시고 그 식을 통해서 그때그때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는 값들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호로 나타내면 V는 T분의 S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차를 몰고 선생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차의 속력은 선생님 집부터 학교까지 항상 일정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이었다가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달리는 동안에는 속력이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이제 학교에 다 도착해서 세우기 시작할 때는 속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동한 속력은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의 속력을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서의 속력을 우리는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 집에서 학교까지 간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보통 평균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도 있지만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을 수 있고요. 킬로미터 퍼 미닛도 있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단위가 다르면 우리는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에는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미터 퍼 세크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있는 단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했었죠. V는 T분의 S입니다.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여기는 단위가 거리의 단위 미터, 시간의 단위 초니까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해 보면 25세크분의 200m 약분해 보시면 1초분의 8m를 가게 된다. 1초당 8m를 이동하게 된다. 즉 8m per sec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분 동안에 360m를 달린 사자는 몇 미터 per sec로 이동한 것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거리로 표시하시는데요. 거리는 미터니까 그냥 360m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분이니까 시간이 초로 바꾸면 1분은 60초이므로 2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이 약분을 해보시면 1초일 때 3m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72km per hour를 달린 자동차의 속력은 몇 미터 per sec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초로, 그 다음에 거리를 미터로 바꿔주면요. 72 곱하기 1000을 곱해줘야지 미터로 바뀌게 될 거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이므로 36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분을 통해서 1초당 20m를 달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른 것일까요? 3번에 72km를 1시간에 달린 자동차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엔 200m를 25초에 달린 사람이 빠르고 2분 동안 360m를 달린 사자가 가장 느리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속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력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처럼 움직이다가 벌처럼 재빠르게 공격하는 펜싱. 이처럼 펜싱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선수의 동작들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갑니다. 과연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면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의 속력이 빠른 것일까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연속 사진과 같이 걸린 시간이 모두 같을 때에는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모습이 더 멀리 떨어진 오른쪽 선수의 속력이 더 빠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물체의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속력을 비교하거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기구에는 시간 기록계와 다중 섬광 사진이 있습니다. 시간 기록계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어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사용해서 다중 섬광 사진과 같은 것들을 찍게 되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한 장 안에 여러 개의 사진이, 같이 운동하는 물체에 여러 개의 사진이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운동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PPT 강좌 전에 봤던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요.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잘 보고 싶으면 이동한 거리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닥에 줄자를 붙이고 스마트 기기를 고정한 다음에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 즉 어플을 시작을 하게 되면 물체가 지나가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나갈 때 연속적인 사진을 찍어서 한 장 안에 물체가 이동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운동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인 사진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자, 물체가 찍히는 순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즉 0초일 때 왼쪽에 있었고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찍히는 것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즉 운동하는 방향과 사진이 찍히는 방향이 즉 순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속력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그림은 모두 다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간격이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더 멀리까지 이동한 것이 속력이 컸기 때문에 속력은 1번보다는 2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점점 갈수록 간격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격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면 그것은 속력이 점점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물체의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한 사진입니다.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여기 보이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간격, 시간 간격은 모두 다 같습니다. 즉 만약에 1초 간격으로 찍었다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사이가 1초란 얘기고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사이도 1초인 것이죠. 그런데 그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바로 이 두 장 사진 사이의 거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의 간격이 가깝다면 이동한 거리가 작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교과서 101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은 느리겠죠. 그림은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연속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가 0.2초란 얘기죠. 이때 시간 간격을 0.1초로 설정하면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려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0.2초일 때에는 시간 간격 0.2초지만 각각 그 사이사이가 전부 다 일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0.2초마다 간 거리가 다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 간격을 0.1초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타점이 찍히는 간격이 좁아져서 더 많은 타점이 찍히게 되겠죠. 하지만 속력은 일정하니까 간격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